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래도 저희가 개편한 이후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뭐 절망과 비관과 회의보다는 희망과 낙관과 기쁨을 담아서 오늘 하루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평론가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분 정도 원래 모시고 하는데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세 분, 네 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명으로도 안 되고 두 명으로도 안 된다 이런. 아니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거였나요? 시간대를 옮기고 개편을 했기 때문에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붐업시킨다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그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행진을 아마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8.8km. 아유, 시간으로는 그 횡단보도가 한 30개 돼가지고 예. 3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걷고 오셨네요. 네. 오늘 뭐 대기질도 안 좋다고 그러고 날씨도 사실 좀 살짝 추워져가지고. 진짜 공기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뿌옇고. 예. 예. 그래서 들어오실 때 스튜디오에 혹시 발냄새가 날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예. 아셨어요? 아니 의원님이 들어오시면서 걱정된다고 말씀을 네, 맞아요.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아까 넌지시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까 몇몇 분들 인상이 찌푸러지시길래. 아니 무슨 말씀 아닙니다. 냄새하면 또 저도 한몫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황희두 이사님은 우리 정치 라이브를 또 자주 찾아주셨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때때로 늘 와주셨는데 오늘 거의 없다님께서는 오마이뉴스가 첫 출연이시라고. 첫 출연입니다. 이 예. 스튜디오도 처음 봤고요. 예. 그리고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섭외를 담당하시는 작가님의 예. 끈기에 감탄해서 요즘 또 워낙 핫하시니까. 핫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시간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예. 내일 아침에 이제 뉴공에 나가요. 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이런데 예. 작가분께서 정말 사정없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끈기라는 좋은 표현을 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 또 구질구질했다 이제 이런 아니, 뭐 말씀을. 그냥 뭐 탐복했다. 탐복했다. 예. 끈기에 탐복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제가 예. 저는 뭐 이제 여기저기 얹혀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니 예. 제가 거절의 명분을 찾지 못해다. 예. 또 희두 청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쪽 팀이야말로 요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참. 예. 아니, 두 분의 또 일단 조합이. 황희두 이사님은 또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결한간 왜? 그렇죠. 게임 특위 네. 위원장. 네. 네네. 그죠. 맞아요. 강유정 의원님이랑 맞아요. 공동 예. 위원장. 예. 바쁘시죠, 당연히. 예, 뭐 요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 네네. 밤잠을 지금 3달 넘게 못 주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 감히 힘들다고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이제 서로 좋은 말씀만 주고받으시고 너무 서로 또 겸손하고 겸허하시니까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만은 서로 좀 가능하면 디스도 좀 해주시고. 너무 겸손하기만 하니까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진행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제가? 그럼 겸손 없이 오늘 사실은 좀 가벼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항상 그 월화수마다 애를 먹는 그 경쟁자라기보다 저희가 후발주자가 된 건데 그 좌파 유튜브가 있어요 하나.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 좌파 유튜버가 돼버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한 우리 그 오창석 작가가 아무튼 진행하고 있는 임경미 작가께서 하고 계시는 이 사장 남천동. 오늘 기사가 났는데 내란 선동 의혹이라고 제목을 달면서 전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거기에 임경빈, 오창석 등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 등이 나와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자를 고발할 생각입니다. 난 등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 해당 방송에 출연하신 게 맞잖아요. 이 회차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쵸.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출연을 하는데 네. 이 파란색 잠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말도 안 되는 미래 대통령 오창석 잠바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이상한 잠바를 입으면서까지 출연을 했는데 그쵸. 사진도 오창석하고 헬마만 나왔고요. 아. 언급도 사실 이 얘기도 내가 많이 했는데 네. 내 이름이 없어요. 도대체 뭔가 이거는. 예. 혹시 그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언론에서 네. 거의 없다님을 딱 보고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진에도 넣지도 않고 이름에도 넣지도 않고, 아니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아니 뭐 살짝 제외해 주는 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아예 없는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기자가 실수로 쓸 때 네.
왜 등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으면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오창석, 임경빈만 썼으면 아. 진짜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등이라고 썼다는 거는 그 옆에 네. 있는 인물이 나온 걸 알면서도 이거 의도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예. 이준석이 그동안 이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아예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기타로 밀렸거든요. 그렇죠. 기타 등등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기분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네. 그거는 또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거 아마 체크를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전문가 세 분에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했고 네. 그 해당 조사가 아마 리얼미터잖아요. 네, 예. 왜 이준석이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여야 각각 7명을 추려서 네. 10위권 밖은 다자조사에 쓰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1위에서 14위 안에 이제 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마 그 조사에서는 10명만 물어보기 때문에 기타로 밀린 거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네. 우리 준석군 이렇게 리얼미터가 무시했다. 음.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 의도적으로 영조사 기관이 뺀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니 억울하면 지지율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업 형님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맥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팩트 체크 차원에서. 디스해달라는 말이 이런. 아닙니다. 네. 바로 디스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디스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알았네. 아니,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이게 제가 고도로 누군가를 매길 정도로 지능이 발달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네, 네. 어쨌든 여론조사 그 부분은 어쨌든 7명씩 추려서 그 이준석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네. 그게 괜히 리얼미터에 가서 따지지 말고 저 영화나 보러 가세요. 그렇죠. 관객이 너무 안 들어옵니다. 진짜 이게 이게 1000명밖에 안 돼. 예, 제가 그냥 영화 유튜버지 않습니까? 네. 직업이. 그래서 저는 똥 영화 다 봅니다. 아무리 걔 그지 같은 똥 영화 제가 다 본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욕을 하려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직접 가서 보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2시간이었고요.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2시간이 있었을까? 정말 진짜 이를 악물고 영화를 봤는데 관객이 뭐 하루에 한 이제 뭐 1000단위도 안 들어요. 예, 100단위 90몇 명 보고 90 막 이래 몇 명. 하루에. 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다큐멘터리 영화 뭐 힘내라 대한민국인가 네. 있어요. 네. 그거랑 네. 그 준스톤 이어원이랑 대결 구도라고. 네. 근데 대결 구도가 안 돼요. 안 되죠. 거의 그래요? 6만 명 넘겼죠. 그건. 그렇죠. 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따지는 건 저하고 황희도 하고 머리 크기 대결하는 거랑 비슷해. 아예 게임이 안 돼. 처음부터. 아예 게임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임. 아예 아닙니다. 이것도 알면서 매기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 진짜 몰랐습니다. 저분이 여러 번 매기네요. 아닙니다. 네. 진지하게. 진짜로 진지하게. 예. 예. 아유 뭐 시작부터 너무 뜨겁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그 어떤 기본 기조는 경쟁 프로그램이 될지 모를 10시 15분에 시작하는 좌파 유튜버를 15분 동안은 그래도 이기는 거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입된다. 이제 요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한껏 끌어올려야 돼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일단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쨌든 법조 이슈이기도 하고 네. 법률가이시니까 박주민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오늘도 수많은 지라시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일일이 제 지인들을 대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 몇 대 몇의 문제가 아니고 선고 기일을 언제 잡으려고 한다. 왜 안 잡히는지에 대한 각종 지라시가 난무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박주민 의원께서 진단하신 내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저도 정확하진 않아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저희가 의총할 때도 주요 얘기가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냐? 그다음에 오늘도 제가 집회 나갔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를 마주치면 여쭤보시는 게 네.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 거의 철통같이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 추측이 있지만 다 부정확한 추측이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까지 기일 지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예. 당연히 좀 이번 주는 넘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우세한 관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희망과 낙관을 좀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반대가 아니라 내일 당장 혹시 뭐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네. 내일 모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헌재가 네. 꼭 예. 미리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벼락같이 네네. 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다. 전날 왜냐하면 정도네. 예,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물론 바깥 소식을 안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휴대기기 같은 거 다 반납하고 지금 들어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맞아요. 네. 하지만 밖에서 난리가 났다는 사실 그리고 윤석열이 풀려났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주말을 더 넘기게 되면 예. 그구들에게 너무 큰 구실을 주게 된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제 바람을 담아서 예. 금요일에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어차피 이게 뭐 결론 내리기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5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탄핵인데 맞아요.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네. 꼼꼼하게 5가지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거 뭐 어려울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예. 요즘에 이제 그 보안도 지금 문제고 예. 또 갑자기 선고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고기일 통지를 굉장히 짧게 하자.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느 게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박주민 의원님이 접근해 주셨는데 저는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관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바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국가의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8대0 만장일치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할 거라면 소수 의견을 좀 빼가지고 맞아요.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는 게 어떠냐라고 누군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주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걱정도 의원님 좀 할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이 무도한 자가 어쨌든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죠. 우리가 파면을 시켰는데 윤석열이가 관저에서 안 나오거나 국가 대혼란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극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더 혼란을 크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평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네. 뭐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거로 좀 정리하시거나 별개 의견이라고 하죠 보통. 예.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이 예, 아니라 예. 취지는 동의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걸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데 음. 별개 의견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하시면서 만장일치로 갑시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는 이미 다 위원이라고 8명은 동의가 됐는데 네, 그래도 어떤 한두 분이 시간이라도 좀 끌어보자라고 해서 어. 절차의 문제 요거 한 번 더 그래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요 증거는 우리 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요 증거가 네.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예.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아, 각양각색의 지금 소문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네. 최대한 빨리 해서 혼란을 줄이는 거. 예. 이게 저는 가장 좋다. 그래서 예. 현재 재판관들도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황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뭐 거업 형님 말씀처럼 네네. 주말을 넘기게 되면은 지금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뒤에 또 이따가 말씀드릴 네네. 여러 가지 뭐 테러 예고도 지금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테러, 암살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주 쟁점화가 됐는가?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끔찍하고 예. 특히 그 결국에는 윤석열이 석방이 됐을 때 네. 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폭도들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들의 의도는 명백하고 예.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문영배 대행에 대한 공격, 행범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 줌으로 그들이 막 그냥 떠들던 게 아니라 그걸 또 국힘의 공식 논평으로 쓰고 그 이후로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뭐 대충 그냥 둘러댄 다음에 발 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헌재를 부정하는 게 단순히 문영배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반국가 세력 맨날 그 읊고 다니는데 그들이야말로 지금 반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그래도 지금도 출혈이 너무 큰데 더 혼란스러워진다. 예. 그 게임 보면 타이밍 러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타이밍 잡아서 네. 현재가 바로 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병력이 적어도 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현재는 타이밍 러시를 할 때다. 예. 와, 예. 우리 아, 거업 또 형님이 게임 예. 특이 비유. 야, 게임 비유를 정확하게. 왜냐면 게임 비유하면은 저게 뭔 소리야? 막 약간 이런 부분을 형님이 또 해주시니까 예. 이제 완전 동의해요. 네. 박 의원님도 스타크래프트나 저도 해보셨잖아요. 스타크래프트 1은 1이라 그러죠. 네. 원래는. 예, 예, 그거 예. 그거 엄청 많이 했죠. 타이밍 러시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네. 세대라고 제가 네. 공감을 하면서 네. 그러면 통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것도 결국 지라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지라시의 세상이야 진짜. 지라시의 네, 희망상 너무 많이 담아. 맞아요. 진짜. 근데 왜냐하면 봐봐요. 선고기를 통지를 하려면 어쨌든
국회 이 탄핵 소추 단쪽, 그 국회 쪽과 그리고 피청구인 측 양쪽에다가 우리가 이 날짜를 통지할 거다라고 알려줘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공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지라시예요. 네. 윤석열이 수치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공지가 지연되고 있다. 마치 체포영장을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지라시가 돌아서 헌재가 최근에 공지를 내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헌재 공지입니다. 네.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게 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니까 마치 진짜 수치 확인을 한쪽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지라시인 거죠. 예,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자분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수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 거부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리 저는 또 굉장히 물어봤구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보건복지위원 관련된 회의하고 있는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전에도 그 변론준비기일 통지 같은 경우, 네네네. 근데 그 도달한 걸 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거고 이미 본인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변론 다 했는데 갑자기 안 받는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치 거부했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의 캐릭터를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럴 놈이다. 예. 라는 거는 아니 원래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아, 그럼요. 징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냥 예. 이악 물고 모른 척하고 못 예. 받았어요. 안 나가버리고 예. 누워버리고 예. 막 계속 이러니까 예. 이 지라시가 설득력이 있는 건 예.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건 예. 오로지 윤석열의 캐릭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유일하게 유일하게. 예. 예. 맞아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저희 또 우리 정치라이브는 팩트와 네. 근거를 자랑하는 또 방송이기 때문에 야 우리 지금 작가님들이 이렇게 네. 헌법을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까지 이렇게 준비하실지 전혀 몰랐는데 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일의 통지라는 것이 이게 기일의 통지 제21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 규칙에. 네. 기일을 통지를 하려면 전화, 팩스, 보통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뭐 굳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서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전화 문자로 주거나 네. 헌재에서 얼마든지 그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적절하다는 방법으로 뭐 공시송달 네. 그냥 공시를 하는 거예요. 예. 웬만한 붙여놓고 하거나. 웬만한 사람들이 다 볼만한 어떤 예, 일간지에 예. 실른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뭐 다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을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서 준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크게 문제 안 된다. 예. 형법은 아마 3번 찾아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형법을 준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준용이 있어요. 민사에 관련된 걸 준용해도 되고 예. 다 합니다. 예. 그래요. 헌재에 있는 규칙 정도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방법은 많다. 그래서 이게 이 지라시가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제 통지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적다 정도. 네. 예, 저희가 정리하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지를 했는데 안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제 국회 취재 기자한테 들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2시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지목한 대상이 최상목인데 최상목한테 당신 헌법 지켜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이게 혹시나 국회 쪽에는 미리 통지를 받아서 곧 선고기일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연결성까지 갖고 오해하신 분들이 그건 아니고요. 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본인이 낸 소송에 승소 판결까지 받았고 그 판결 없어도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강력하게 한번 표명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 정청래 의원님이 또 이걸 빨리 받으실 텐데 네. 캐릭터상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없는 건 네. 아직 안 왔기 때문 아니냐. 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아. 바로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오픈하실 텐데 아. 네, 그래서 아직 안 온 것 같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다 이제 우리가 그 피청구인의 어떤 성정이나 성격이나 이제 그 개인의 캐릭터까지 이제 이해를 해주면서 방송을 합니다. 좀 괴롭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니까 예.
시나리오가 예. 너무 많아지는 아니 거죠. 어떤 대통령이 서류 못 받았다고 배째일 줄 누가 알아? 그렇지. 어? 맞아요. 박근혜도 안 그랬어. 그 우리 거의 없다님은 또 영화 평론가이시니까 갑자기요? 제 얘기는 예, 제 얘기는 영화하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정치물 쓰는 친구들 네. 그리고 좀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친구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석방되는 거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다 그만두자. 아. 사실 윤석열 때문에 펜을 예. 놓은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예예. 그 내부자들 영화 찍었던 감독님께서도 네. 내부자들 2편을 계획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정치 스릴러 만들어봐야 아. 재미도 없고 그렇지. 윤석열 무슨 수로 이겨?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각본이 되지.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그쵸, 거죠. 그쵸. 예. 네. 우리가 뭐 더킹 같은 영화 보더라도 거기 막뭐 박수무당 찾아갖고 막 예. 맞아, 하고 맞아. 이런 장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치 영화에서 그게 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골 때리는 거지. 말도 안 아, 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내일 사실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 헌재에서 총 4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사원장 건하고 검사 3명, 중앙지검장 포함해가지고 3명인데 이 4명에 대한 결과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의원님. 시나리오를 죄송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헌법과 법률에 이까지 너무 막 그 상상력을 자꾸 자아내게 그동안 만들었어요.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계속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즉 이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권은 전부 다 기각 대신에 윤석열 인용 혹은 뭐 감사원장 건은 인용 검사 3명은 기각 대신 윤석열 인용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것만 좀 예측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는. 죄송해요. 제가 한숨 나올 만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 근데 지쳤구나. 가끔 이런 느낌 들어요. 이건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라 점쟁이 영역인데. 점쟁이지. 그래도 저 이제 은평갑 유권자거든요, 제가. 예. 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한번 얘기해 보면요. 예. 헌재도 균형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관의 어떤 존재 이유 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예. 그래서 큰 어떤 방향의 결정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약간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걸 놓고 본다면 탄핵 사유의 어떤 크고 작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재판소니까 예. 그렇지만 뭐 내일 선고하는 거는 좀 기각 정도로 예. 처리를 하고 예. 윤석열 쪽은 이제 인용 쪽으로 쭉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신 예. 거죠. 그러면 그래도 감사원장 탄핵권은 인용 가능성도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보드 체제잖아요. 네. 위원회 체제인데 예. 위원회식으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심지어 감사위원장을 뺀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투쟁도 했고 네. 그게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저희가 예. 국회로 다 불러가지고 진술도 듣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하게 감사원을 운영한 건 맞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희들은 본 건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률과 원칙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가 말씀 좀 그렇게 드립니다. 예. 우리 두 분께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근데 헌재가 예. 감사원이 저기 선관위를 턴 거는 네네. 이거는 위법한 행위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예, 결론을 예.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검사들은 사실 뭐 내버려둬도 됩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검찰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예, 얘네들은 뭐 탄핵을 당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예.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뭐 깡패 같은 사람 하나 안 쳐다놓고 예. 야, 유병호 사무총장이요. 예, 진짜 깡패처럼 생기지 않나요? 난 처음에 보고 조폭 영화 진짜 배운 줄 알았어 정말. 예, 예. 야, 이게 빵이 크다 그러죠. 예. 아무튼 맞아, 그런 맞아요. 양반 하나 불러도 안 쳐. 야, 다 털어. 다 개판쳐. 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지 헌법기관이.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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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목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쭉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이게 뭐 어떤 법률이나 우리 상식으로 흘러가지만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내일 만약에 다 인용이 돼버리면 예. 오히려 그럼 그 사이에 네. 만약 그리고 다음 주에 선거가 나오면 예. 주말이 정말 끔찍하겠다. 사실 아. 이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전혀 거기에 너무 크게 동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구들은 동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네. 제가 꿀팁 드립니다. 진짜 진짜 이건 100% 확실한 꿀팁인데요. 네네. 그냥 다 발표하십시오. 내일 그러니까 한 번에. 검사 3명 탄핵 이거 기각할 거면 예. 아예 그냥 윤석열 탄핵까지 다 발표를 해버리라고. 아. 그래야 어떻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주말을 맞을 수 있어요. 그치. 예. 그거 애들 할 일 없는 애들 많습니다. 주말 어. 되면 다 밖으로 기어 나와요. 어떻게 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얘들 지금 이상한 영웅심 같은 거에 들떠 있어가지고요. 예. 헌재 재판관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예. 아 진짜로. 맞아요. 예. 이거 저희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민주주의를 향한 테러라고 네. 저희가 불과 지적한 게 얼마 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극우의 어떤 선 넘은 행동력이라는 게 실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정치인만 대상이겠느냐. 헌법재판관 중에 한두 명만 건드려가지고 이 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돈 넘은 영웅심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미 이제 접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집회나 말씀없어. 이런 데서 순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위험하죠. 네, 순교 이야기를 하고 순교할 타이밍이나 이런 걸 알려주겠다 이런 네. 식의 발언도 네.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예. 진짜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네, 진짜 네. 위험한 네. 얘기예요. 그 얼마 전에는 네. 또 이제 자기 그 교회 신자들한테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500만 원짜리 대출 동의서 같은 걸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금이 마른 것도 맞아요. 왜냐면 정광훈의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이쪽이 지금 대륙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원래 전시엔 자금이 훨씬 많이 나가니까 네. 자금이 마르다 못해서 이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자라면 예. 순교 운운한 것도 사실 꽤 오래전 얘기고 예. 그 얘기 지금 다시 꺼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정말 위태로운 상황은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요일이든 뭐 당장 뭐 목요일이든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진짜 만약에 그 뭐 꼭 특정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집회에 나가신 분들끼리 어떤 이런 네. 물리적 갈등이 사각지대에서 경찰이 관리하지 못했던 데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이슈 중에 이제 여당발 이슈를 좀 보면 여당의 주류 의원 한 82명,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헌재 각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네. 각하,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각 인용 판단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그냥 무위로 돌리는 겁니다. 그동안 변론기 일했던 거 다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아예 없었던 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각하를 하자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각하는 뭐 다루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래도 좀 웃어야 되니까 이철우 경북도지사요. 왜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진짜. 자기 그 SNS에다가 네.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자고. 윤석열 각하. 네. 운동을 하자고. 아, 이제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이기도 해서 각하라고도 부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다 보면 진짜 각하 되지 않겠냐. 그치, 야, 그치. 진짜 이 의미야. 아니, 그치. 진짜 뭐야? 이거 아니, 모르셨어요? 진짜로 주술적인 거잖아 이거. 아니, 우리 은평갑 주민님 큰일 났지. 진짜 그랬어요. 오늘 진지하게 뭐 했어요. 계속 행진하고 저는 또 기본사회위원회 예. 오늘 출범도 위원- 시키고 예, 예, 이래야 돼서 정신 없었는데 예, 진짜예요, 진짜. 그랬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워버렸어요. 그게 제일 웃긴 포인트죠. 네. 그럼 왜 지웠을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네. 지들 안에서도 사실 말이 안 되니까. 네. 왜냐면은 이게 자기 입장이 생각했을 때 어쨌든 저들은 이제 소위 중도라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도 좀 먹힌다 싶으면 치고 나갔을 텐데. 맞아요. 지가 보더라도 이게 답이 없고 안에서도 얼마나 이게 망신스. 왜냐면 이런 거 한번 돌면 예. 이게 민주 진영에서 어떻게 쓰일지 다 알아요. 특히 옆에도 있지만 이 남천동 같은 데서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조롱합니다. 15분 동안. 네. 이건 한 시간도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기세 몰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시적이지만 예. 근데 이런 거 올리면 어떡하냐. 예. 하지만 이미 늦었죠. 네. 이미 다 박제가 됐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은 그게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와 이거면 대박이다 내가 국민 영웅도 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올렸을 거 아니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왜 이렇게 비싹했는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네. 이거 사실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호칭이잖아요. 이게 네. 아, 그렇죠. 저도 영상 자료로만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아, 전두환 때 각하. 네. 앵커가
공영방송 앵커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대통령이 안 부르고 전두환 네. 각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 진짜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명박 시절에 네. 우리가 이제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MB 그쵸. 각하라고 불렀죠. 그때 각하. 이제 예, 예. 각하라고 아, 부르잖아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카라고 불렀습니다. 발족자, 예, 예. 아래아자 발족자. 써가지고 예, 예. 조카. 조카. 여러분 상상하신 욕설이 아니라요. 예. 아, 네네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욕설입니다. 예. 조카. 예. 제가 오마이 TV니까 해줍니다. 제가. 그 정도? 네. 제가 하는 대한뉴스면요 예. 분명히 다르게 불렀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예. 저도 뭐 충분히 오마이뉴스 아니었으면 이것보다 더 조롱할 수 있는데 예. 아무튼 이제 각하라는 단어가 뭐 여당에서 주류 의원들이 그래버리니까 이제는 저기 지역 정치하는 중앙 언론 호소인 광역자치단체장 이철우 씨의 경우에는 네. 그걸 꼭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참 처음에 아마 올렸을 때 기대도 많았을 것 같고 그죠.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가슴이 맞아. 두근거렸겠죠. 예. 야, 대박이다 이러면서. 야, 이 대박 나겠다. 예. 예. 몇몇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빨리 할, 내가 더 먼저 할 거야. 나경원 왠지 아까워했을 것 같았어. 깜이 막. 그치.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논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 82명의 친윤계 의원들이나 나경원을 포함해서 혹은 각하라고 주장 우스꽝스럽게 했던 이철우 경북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기각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보여주기식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찌라시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예, 국힘 예. 내부에서 나온 찌라시. 뭐 어제 하나 대규모로 풀렸어요. 아. 근데 뭐 이제 제가 건너 아는 기자분께서 이제 국힘 모임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찌라시로 밭글로 받아서 돌린 건데 예. 지금 국힘 내에서도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예, 아까 뭐 이철우 뭐 그 양반, 그 양반도 아마 속으로는 네. 기각이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떻게 올라타느냐, 예. 어떤 그림으로 올라타느냐, 예.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당 내부에 이제 뭐 공직자들이나 아니면 네. 비서진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누구 밑으로 붙어야 되나 지금 이거 보고 있대요. 아. 각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세훈 밑인가? 아니 누구 밑인가? 뭐 이거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예. 아마 국힘에서도 이거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니 뭐 네. 웬만한 대선 주자급들은 다 책 준비하거나 책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미 대선 캠프 예. 다 꾸리고 있고. 이미 꾸렸는데 잠시 지금 좀 눈치 보고 네. 예, 중단한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오세훈 한동훈이요. 예. 네. 중요합니다. 지켜줘야 돼요. 아 예. 격이 다르신데? 그리고 또 저기 예. 카톡방 다 열어놨다가 네. 지금은 대화가 거의 공전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 일단 올스탑이 걸렸잖아요. 네. 네, 석방이 되면서 특히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지금 피말리는 상황이죠, 사실. 작살나게 생겼죠 지금. 네. 예,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마이뉴스 그 정치라이브에서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책 일찍 내서 좋을 거 없다 이 말씀 제가 드린 적 있거든요. 네. 일찍 내더니만 일정 다 꼬였죠 뭐. 그렇죠. 예. 왜요? 예? 예? 왜 이렇게 참 진짜 예. 재수가 없으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고 활기차게 활동하려고 하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도 안 돼서 석방이라니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분 그 기대하면서 넣은 뽕이 몇 개인데 말이죠. 어깨랑 가슴이랑 겁나 넣었을 텐데. 예. 그렇죠. 아니 이게 소위 이제 젊은이들 이제 예. 홍대 찾아갖고 뭐 자기는 뭐죠 그 처음에 책 내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북콘서트 이런 거. 원래는 이제 출판 좀 기념회? 고루해 보이는 출판 기념회 같은 거 안 하겠다. 예. 그러더니 막 북콘서트를 겁나 알아 돌아다니는 거야. 두 개 차이점이 뭔데 그래서. 그치. 그런 식으로. 예, 그 홍대 다니면서 막 자기 막 힙해 보이려고 예. 젊은이들 많이 입는 오버핏, 아. 니트 같은 거 막 입고 예. 하는데 거기가 야 속에 부착하기 정말 좋겠다. 티가 안 나. 네. 아니 근데 실제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그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DC의 그 저쪽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거기서 지금 한동훈 씨를 엄청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네. 그러면서 만세를 제대로 못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해요. 만세를 못 만세를 한다고요? 원래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여기 뭐가 들어있으니까 만세를 이렇게 한다고.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그걸로 지금 막 사진 올리면서 까고 있어요. 만세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제 그렇죠. 네. 튀어나올 수도 그치? 있다. 그래서 혹은- 이렇게밖에 못 한다. 아. 그래서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한동훈은 지금 그런 거 패션 신경 쓰고 있다. 아. 그래서 그 안에서 거길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신발도 좀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만세까지도 네. 한성훈 씨는 못하는 게 참 많은 정치인이에요. 어깨 위로 만세 못하죠. 어디 가서 신발 못 벗죠. 아. 그리고 이마에 땀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니 그 얘기하는데 왜 황희리 이사님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야. 아니. 와, 그 사이 지나간 거예요 이게. 그냥 쳐다봤다.
아니 순간적으로 제 머리 쳐다보고 아니. 와, 이거는 저는 희두가 보는 거 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땀나네요. 정말 네. 너무 좋고요. 죄송합니다. 웃느라고 진짜 오늘은 네. 야 근데 진짜 진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웃다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들 사이에서 되게 진지한 이슈. 되게 진지한 얘기입니다. 야, 진짜 그들은 진지해요. 진지하죠. 진지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너무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누군가의 또 뭐랄까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그 단점을 너무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시키면 안 저는 되는데. 절대로 머리숱 부족한 사람들 놀리지 않아요. 아, 진짜로. 저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약 먹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백만의 탈모인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점은요. 예. 저희가 조롱하는 건 탈모인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저희가 조롱하는 사람이 탈모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말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쪽 외가 쪽 가면 격이 다르세요. 예, 외가 쪽 가면 다 날라갔어. 뭐 말도 못해. 실제 예. 실제 그 너무 저희 삼촌들 예. 뭐 젊은 시절부터 다 날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조롱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아, 예. 다만 예.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예. 대머리 대통령은 있어도 가발 쓴 대통령은 없어요. 정치인이 말이죠.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걸 덮고 끼고 네. 올라서고 네. 이러면 진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 당당하게. 뭐랄까 사람이 좀 이렇게 네.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사람이 너무 뭐 어떤 측면에서 좀 너무 포장이 돼 있거나 그렇죠. 뭔가 좀 가려져 있거나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럼요. 장벽 같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 이거는. 시원하게 좀 중요합니다. 그 장벽을 좀 해체하고 나와달라. 그렇죠. 이런 요구로 저희가 좀 노템전으로 네. 가자 이거죠. 자꾸 아이템 쓰지 말고 오늘 스타 많이 나오네요. 예. 노템으로 가자. 노템전.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도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그 섬뜩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 아까 이제 그 맞아요. 황희도 이사님이 맞아요. 말씀해주신 대목이긴 한데 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테러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암살 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의원도 문자를 일부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또 받으셨다고 그러고 이 암살 시도 어떤 계획에 대한 정보들을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입수하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실제로 계세요? 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뭐 대표님에 대한 경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잖아요 저쪽이. 그쵸. 그리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 지금 다 전복하겠다, 다 무시하겠다, 다 이런 약간 분위기라서 예. 뭐 저희들도 그 만전을 다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탄조끼 제안 드린다 뭐 이런 말씀도 제 일부 기사에서 전 언뜻 봤던 것 같은데 글쎄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황 정확하게는 아마 제보를 받은 지도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판단을 하겠죠. 제가 뭐 보도도 확인했고 뭐 네. 저희 대본도 이제 아까 일부 자료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테러 시도, 암살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위원장님. 특히 그 깨어 있는 대구 시민들이란 유튜버가 계신데 네네네네. 그분이 이제 그 저쪽 그 세미준 그런 서포터즈. 그러니까 네. 이게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카톡 수십 개 방이 있어서 예. 거기서 뭐 생성부터 유통까지 예. 이재명 대표님 실시간으로 악마화하는 거. 네. 그 내용이 지금 연장선상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예.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 예. 아무튼 그 뿌리도 사실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거기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데 한 예. 이틀 전에 올라왔던 내용이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님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지금 저들이 글을 그렇죠. 올리고 있는 거예요. 비명계가. 비명계가. 이게 한마디로 뭐를 우려한 거냐면 예. 실제로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네. 그들이 그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상원이라든지 이런 뭐 윤석열의 계획도 예. 쥐들이 다 이런 짓을 저지르면서 포장을 할 때는 민주당이 한 것처럼 그렇게 덮어 씌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여태까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저들이 이런 식으로 실행에 옮기면서 민주당의 뒤집어 씌우기를 지금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또 오늘 만나게 되는 일정이 또 있다 보니까 예. 그럼 진짜 이게 저들이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민주당 쪽에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러면서 트위터나 이런 데 카톡방에 계속 그걸 유포를 하니까 예. 이게 여태까지의 이런 벌어졌던 일들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봤을 때 오늘 굉장히 위험한 날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무르익으면서 이런 시도나 이런 정황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양 진영의 결집이나 지금 정치 이슈들을 바라보는 이 뭐랄까 극우 세력들의 예민함 정도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는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실제 민주당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헌재 앞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당원분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난장판이었답니다. 아 왜요? 그 옆에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아. 분들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사이렌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맞불을 놓는다는 제대로 기자회견이니까 무슨 집회하고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에어싸듯이 해서 그렇게 크게 방해를 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예. 최근에 보시면 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집회하는 대학들의 네. 유튜버들이 몰려가지고 막 피켓 네. 뺏고 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네. 그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페이스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저도 제 개인적으로 좀 분노스러운 대목이라서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음. 여야 이념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뭐 사람 생각 어떻게 다 천편일적으로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이미 테러를 당한 사람에게 테러 뭐 시도 암살 시도가 불거졌다라고 기자회견까지 나온 상황인데 서진석 개혁신당 부대변인 이분의 직함 실제 이거인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겁나면 제발 어디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곱게 계세요. 괜히 쇼한다고 지방 돌아다니다가 총 맞고 서울 간다고 헬기 불러서 애꿎은 의사 공무원들 엿먹이지 마시고 사실 가장 안전한 건 감옥일 텐데 이런 점점점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네. 이건 사실 뭐 비평할 가치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따끔하게 한 마디씩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혹시 보셨는지? 사실 이거는 어떤 굉장히 피해자를 탓하는 글이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의 피해자였고 이제 이제 앞으로 피해자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네, 네가 싸돌아다녀서 그런 거다라고 네,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그냥 예. 게다가 서진석이라는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고 저도 네, 처음 들어서 네. 이걸 언급해드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그냥 대변인 맞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공당의 부대변인을 하고 있다라는 건 개혁신당이야말로 해산되어야 되는 정당이 아닌가. 네, 뭐 이미 뭐 알아서 해산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과거 이력들을 보면 네, 그 새로운 보수당, 뭐 바른미래당, 네. 그리고 국힘당, 그리고 지금 이제 개혁신당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딱 이준석스러운 정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씨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네. 그 개인에 대한 호불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소위 그 알까기라고 하죠. 여기저기 알을 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네, 그 말 그대로 이준석식 정치를 계속 사방에서 퍼뜨려서 이게 성공 모델로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 이준석은 정치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딱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전형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님을 조롱하기 위한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요. 쇼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헬기 불렀던 거 이것도 당시에 특혜 논란으로 말 같지도 않게 프레임 전환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의사 공무원들 엿먹인다는 식으로 조롱하고 예. 그래서 감옥 얘기까지 이 안에다가 이준석스럽게 모든 조롱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또 부대변인까지 했었던 건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을 쫓아다니던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있다는 이 네. 현실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국 이것도 이준석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아니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사당이기 때문에 그쵸. 그 당에서 누군가 나와서 개 짖는 소리를 낸다. 그럼 당연히 걔 주인한테 뭐라고 해야죠. 그쵸.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대표가 겪었던 일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 테러고 있어서는 안 될. 그것도 테러의 방식이 살해를 하려고 했었던 거고. 굉장히 네. 놀랍도록 잔인한 짓이었죠. 근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심각성이나 이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예 모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분은 정치하거나 정당에 몸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배현진 의원을 평소에 비판 많이 하고 싫어하지만 예. 그 정치 테러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잘못된 거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예, 예.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똑같은 메시지. 이건 거의 정답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준석의 입장은 뭐냐?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겁니다. 이게 만약 뒤집어서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했겠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굳이 뭐 거론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개혁신당의 문제다. 당 차원에서 특히 대선에 나온다는 이준석은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야 돼요. 펜코 안에서는 이거 예. 크크거리고 있다고 웃고 있어요. 예, 크크크크 이 아. 글을 퍼나르면서 아. 그 펜코를 본진으로 삼는 게 이준석입니다. 예. 이걸 왜 가만히 냅둬야 되냐고요. 아, 굉장히 분노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22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으로 근무했음 이렇게 페이스북에 나와 있고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 혼란의 도가니탕이었던 적이 얼마 안 돼가지고 실제 당직을 맡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허은하 지도부 당시에 대변인 부대변인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실제 뭐 부대변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공당 차원에서 사실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이거 사과해야죠. 네, 날선 멘트라고 보고 이제 서진석이라는 분이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구 같은 거 명언 같은 거 달아놓고 본인을 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거 많이 걸어놓잖아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Neither right nor left go forward라고 나와 있으니까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거든요. 이거 이준석 말이잖아요. 이준석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치의 진보를 가져가기 위한,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어떤 이념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간다. 정치의 진보, 세상의 진보를 가져온다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에 대한 테러 위기나 암살 시도를 이런 식으로 비평한다라는 것은 인간인 이상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근데 굳이 이분 이름을 계속 언급해줘 봐야 네, 예, 맞아요. 이분만 좋은 일이고. 개혁신당에 대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상황 언급을 잠깐 할게요. 그러면 어제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이거 잠깐 훑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백분 토론 시청률 굉장히 잘 나왔던데. 1.5%라고 얼마나- 네, 들었습니다. 1.5% 나왔던데 아마 예. 최고 시청률이 7.5%가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이제 정준희 교수님하고도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네. 오랜 시간 지인으로 지내다 보니까 예. 솔직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네.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네. 다 말하진 않고 그냥 제작진이 마음에 안 들었다. 네. 제작진 정준희 교수가 이제 진행으로 있는데 예. 진행자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음. 뭐 이제 출연자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 그때 뭐 명태균 게이트 당시에는 당사자인 이준석이 섭외돼서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소 정준희 교수 지론을 봤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령 뭐 황희도라는 인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 괜찮네요. 네, 네. 예. 그러면은 황희도가 나오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말이 안 예.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가 나와서 못 말하지 당연히 뻔하지. 그럼 방송이 얘한테 변명하라고 마이크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준희 교수 제가 아는 그분의 성정상 예.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정준희 교수가 100분 토론 그만뒀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 놓고 이젠 막 정말로 막 이준석을 불러다가 하는데 저는 이 소위 이제 레거시 비디오라는 사람들이 예. 이준석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유를 중요해요. 모르겠습니다. 시청률이 근데 예. 안 나왔다는 예, 요즘에 이제 거잖아요. 시청률도 안 나오거든요. 예. 시청률이 나오면 좋아하는 건 뭐 어느 정도 그쵸. 이해는 될 수 있겠는데 네. 그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이제 그 그러니까요. 거품도 빠졌죠. 예. 언론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또 얘기하면 저는 예를 좀 들어서 알긴 하는데. 예. 아까 그 말씀 주신 저도 좀 알긴 것처럼 하는데, 네. 저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만약에 방구석에서 예.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죠 제작진한테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라 그럼 그걸 받아줍니까? 근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이걸 두고 또 뭐 협조래요 협조해 준 거라고 그럼 원래 다 그런다고 이런 언론관을 가진 인간이 대통령 뭐 다른 걸 보더라도 대통령 자격도 없지만 예. 이런 언론관을 가진 인간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 입만 열면은 막 발목 잡고 있는데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이건. 안타까운 게 사실 지금 이준석은 누구보다 이제 언론을 잘 이용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어서 하는 걸 언론을 이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오바라고 봐요. 그냥 어그로쟁이에요. 어그로쟁이인데 몇 개 먹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래도 내가 어그로를 한번 끌어서 일면에 나가려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걸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진짜 황희도 이사는 그냥 안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공격도 아니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냥 싫어해요 이 사람은. 예.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공적인 야, 나 방송에서 대놓고 예. 누구 싫다고 공개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저도 누구 싫어할 권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솔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인간 자체가 싫다 그냥. 싫다 보니까 유심히 보게 돼요. 아, 싫다 보니까 유심히 보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요 예. 자기 나름대로 아 요거 똑똑한 계획인 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거 그냥 밀고 나갑니다.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신당에서 혼자 지금 대선 후보 지금 등록했잖아요. 그렇죠. 예비 후보로 해. 아무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예. 근데 지금 윤석열 풀려났고 아직 탄핵
심판 결과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 혼자 심지어 지가 생일이 3월 31일인가 그래. 음. 아직 만 40세도 안 됐어. 그치. 근데 지 혼자 이거 대표 등록을 해버렸단 말이야. 네. 후보 등록을. 예. 그러니까 계획을 자기 딴에는 굉장히 명석한 계획이다라고 세워놓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냥 모른 척해. 그리고 그냥 그 계획대로 나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상한 낙관이 있어요. 예.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언론 일면에 실리려면 오로지 이재명을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이것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게 예. 박근혜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제 그 박근혜 퀴즈로 떴잖아요 처음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배운 게 있다 하면서 주변에 천하람 씨나 여기저기 자랑했던 게 예.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차지하는 거. 그걸 자기가 그 기술을 배웠다. 네.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정치라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막 떠벌떠벌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이제는 그 이준석 옆에 명태균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명태균의 똥개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명태균의 똥개 역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메시지가 너무 구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예. 문제 제기 예. 그리고 공론화 문제 해결 예. 여기까지 다 갖춰야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췄다 좀 보거든요. 근데 예.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체포할 때 예. 그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가갖고 빨리 체포하자 여러 방법들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한다는 얘기가 대안이 뭐였냐면 예. 민주당을 욕하면서 심리전을 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성기를 그 관저 앞에 틀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해결 능력을 가진 정치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온 거예요. 명태균이 없어지니까 완전히 형편없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아무 얘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준석의 실체다 보니까 예. 더 잘하세요. 예. 3천 명밖에 안 보는. 아니 예. 이게 뭐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체포 안 되고 있을 때 뭐 문 앞에다가 김치찌개 끓여 넣자 뭐 이런 그렇죠. 이런 해결 수준 아닙니까? 이게? 근데 웃긴 게 그걸 언론이 받아 써줘요. 네. 아. 이게 오히려 아이러니한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두 분 다 너무 공감하는 말씀 많이 하셔서 두 분의 도파민인 거 원래 알고 질문드린 거였는데 아직 어제 100분 토론 무슨 얘기했는지 나 언급도 안 했는데 와다다다다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저는 제일 눈에 띄었던 워딩 중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누구나 사실 정치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나의 상대방으로 찍어놓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 공격을 해야 되는 그거야 뭐 사실 늘상 봤던 일이고 네. 특히 후발 주자가 최고로 잘 나가는 지지도가 제일 높은 될 것 같은 주자를 때려야만 내가 책임이 맞아지는 것도 뭐 당연한 전략이죠. 네.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데칼코만이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왼쪽 성향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분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우리 박중희 의원님께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전체주의를 지향하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전체주의라는 건 이제 하나의 이제 이념을 딱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념에 복종하도록 또는 그 주장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러시는데? 근데 참 답답한 게 왜 저쪽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오늘 그리고 어제도 대표하고 이제 기본사회위원회 등등 관련해서 통화를 하는데 본인 생각을 잘 바꿔요. 오히려 저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로는 참 얘기를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좀 더 해주고 가세요.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예. 그럴 때 무슨 전체주의 이런 느낌을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히려 말을 너무 잘 들어서 탈이 났던 적.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지난 대선 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출연한 건 정말 아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어떤 행보를 보이는데 특정 프로그램이었나요? 특정 채널이었나요? 어딜 출연하시는데 그거는 좀 사실 도움이 안 되는 행보라고 저는 봤던.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페미 관련된 이슈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도 그거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저 표를 깎아먹었다라고 저는 계산했던 사람이라서. 기세가 잠깐 꺾였죠. 그쵸. 거기서. 그거 그 주변에서 많이 만류했다고 들었는데 네. 너무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서 또 그게 네. 사고가 발생한. 그렇죠. 라고 이제 평가를 하신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토 자체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 그걸 이제 쭉 들으시면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 이준석이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굳이 뭐 이렇게 비평할 가치도 없긴 하지만 네. 딱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사당화에 대한 딜레마랑 오히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예. 데칼코마니는 이준석이거든요. 그렇죠. 준석열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양양자 씨가 대권에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했다가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맞아요. 팬코에서도 엄청 좌표 찍어서 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개혁신당에서 자기들끼리만 지금 조기 대선 모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함익병 씨가 이제 그 총괄 맡은 걸로 기억하는데. 함익병 선생님. 네, 근데 함익병 씨가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내에서 이준석만 딱 나오면 예. 모양이 빠진다. 그래서 아. 한 이틀인가 기간을 더 연장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건가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을 열심히 추종하는 예. 물론 이제 준스톤 의원 그런 거 안 봅니다만 예, 예. 그냥 이 댓글 남기고 예.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붙는 거예요. 너 이준석을 반대하냐? 이게 지금 다 방치해놓고 전체주의 얘기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사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개혁신당 경호를 빼먹었네요. 미안합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에서 하는 짓은요. 사실 전체주의까지 가지도 못해요. 여기는 그냥 조금 얕잡아 보면은 조폭 집단에 비슷한 오히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보스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밑에 따까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밑에 네. 부하들이 달려가서 집단 린치를 합니다. 네. 그게 온라인에서 이제 집단 린치를 막 하는 거예요. 네. 요 얘기 좀 보태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러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여러 이야기를 물어봐요, 여러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종합하고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죠. 예. 그런데 그 결론이 굉장히 탄탄하겠죠. 여러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예. 또 얘기 듣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해지면 그걸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예. 여러 사람의 얘기 듣고 판단해봤을 때 이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밀어붙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해도 이렇게 그걸 붙이죠, 공익을 위해서라면. 근데 아마 이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약간 뭐 전체주의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할지 몰라도 예. 사실 민주주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론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다수가 모여서 그 토론 끝에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은 집행되고 그럼 추진되는 거잖아요, 안 둬야 되는 민주주의도.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 굉장히 익숙하고 훌륭한 분인데 이 추진력만 보고 혹시나 그런 사전 단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전 단계는 우리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참고로 대표가 저한테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 예. 계곡 정비하는 케이스예요. 아, 예. 다들 사람들은 좋아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추진력만 보는데 예. 자기는 사실은 그 계곡 정비를 위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 상인들과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비를 한 뒤에도 그 상인들이 그렇게 크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예. 잘 원만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집행 단계만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불도저 같기만 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예. 자기는 그게 늘 아쉽대요. 자기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하고 예. 설득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의해주거나 합의해주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됐는지가 잘 부각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잡힌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뭐 이준석 대표는 누가 이제 자기의 뜻에 반하면 바로 카톡을 까잖아요. 녹취나 카톡을 까죠. 나 구글 드라이브에 다 있다면서 협박하고. 그거보단 그냥 잘 밀어붙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래서인지 예. 이게 지금 공수처 폐지법을 최근에 들고 나왔거든요. 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것도 사실 의미 없습니다. 다만 의미 없어요. 예. 네. 검찰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냐? 이게 지금 자기 명태균 게이트로 나락가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 차마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구글 드라이브 갖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이거 증거인멸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맞아요. 저거. 예. 그래놓고 김한정 씨 얘기 막 나왔을 때 자기가 카톡 지 유리한 건 깠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그 핸드폰은 지 유리한 건 여전히 다 보존이 돼 있고 네. 자기 불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냐? 그럼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지금 댓글창에 그 기타 후보 얘기 말고 네. 대선 후보 1위 얘기 좀 해달라. 좋습니다. 사실 요구 사항이 많아서. 급이 예, 너무 예. 안 되긴 해요. 예. 근데 예. 어쨌든 중요한 얘기고 아까 그 공수처 폐지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심지어 기관 하나를 폐지하자는 법안을까지 발의했다라는 건 저는 이건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네. 행보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합니다. 채널 A에 정치 시그널이란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이게 맞상대라고 보긴 좀 그렇고 함께 나와서 대담을 해주는 저는 이제 대담 도우미 성격의 진행자가 따로 있고 이제 대담 도우미 성격의 정규재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바닥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바닥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뭐 어떤 그
정규재 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간 비판적으로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 채널A 앵커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정규재 씨도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일단 토론에 참여했다라는 그 자세와 태도를 좀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혹시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인 그 중에도 사실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은 뭐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인이라 하더라도 언론 앞에 서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어요. 예. 또 그럴 때 또 당당하게 또 임하는 것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요. 예. 뭐 지금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 매체에 지금 계속 나가서 본인의 생각과 비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약간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진영이 명확하게 나뉘어지면서 저쪽 진영은 또 우리 쪽 진영이라고 분류되는 채널은 아예 안 봐요. 아예 네. 안 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우리 대표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퍼뜨리려면 예. 뭐 답답하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 채널이라고 분류가 안 되는데도 좀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쪽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논객들하고도 대화를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대표도 잘해요. 말도 되게 잘 하시고 조리 있게 잘 대응하시니까 예. 긍정적인 효과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네. 그 민주당이 이제 어제도 저희가 그 논점이 있었습니다만 탄핵을 실제 시도한 횟수가 이제 29번이다. 네. 얘기하면서 줄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 이런 얘기를 한 거 보고 저 사실 좀 놀랐거든요. 이 29번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즉 민주당이 좋아서 한 건 아니지만 많은 건 사실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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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했겠냐? 비판이 있을 걸 알면서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 요 워딩만 딱 따가지고 보도를 하면 네. 아 줄탄핵 인정. 민주당 역시 너무 과도한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인정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프레임이 싸질 것 같아서 저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네. 민주당도 겸허하게 정치를 할 줄 아는 정당이다. 이제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정규재 씨가 이재명 대표 저 아직 그 프로그램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정규재 씨가 유명한 출연한 그 이제 프로그램 혼자 이제 카메라 놓고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 쇼츠를 딴 것 중에 100만이 넘어간 조회수를 기록한 게 있어요. 예.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 저 이거 알아요. 뭔데요? 들어보세요. 이거 뭐요? 들어보세요. 완벽하죠. 아 이거 기똥차입니다 네. 이거. 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다. 이재명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정규재 씨는 물론 보수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만큼 지금 국힘이 답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쇼츠를 과연 그렇게만 소비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그 앞에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닌데 예. 어떻게 상대방이 링 밖에서 싸우는데 링 안으로 일단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아마 주가 되지 않았을까? 네. 예. 저는- 맞습니다. 예. 저도 아까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연금 개혁 그 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마 훨씬 더 또 자세히 아실 텐데 여러 과정에서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이나 민주당은 대화를 하고 예. 어떻게든 좀 뭐 협상의 물꼬를 트려고 했으나 예. 죽어도 저쪽이 반응 안 하니까 그렇지. 저 어쩔 수 없이 이걸 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또 민주당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예.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아까 앞선 바로 앞에 얘기한 기타 후보 예. 그 기타 후보의 얘기를 그대로 반박해 주는 거죠. 어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후보가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상 적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길 뚫고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까? 예.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이준석 씨가 제 얘기를 했네요 또 죄송합니다. 기타 후보가 지금 허은하 대표나 신인규 변호사 토론 요구한 거 계속 도망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결국엔 그 중간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재심 얘기를 좀 이렇게 갖고 온다든지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정규재 네, 씨가 네,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을 되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예.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비합리적인 얘기들조차 예. 다 들으면서 이거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는 분이다라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전 되게 그런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정규재 씨도 이제 본인이 본인 이름값을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정규재 씨가 보기에도
다음 대통령은 네. 네 답이 나왔다. 예. 이미 그 예, 정도의 예. 노림수를 보고 답이 나왔다. 왜냐면 이제 박근혜에 이어서 네. 내가 지금 대통령을 몇 명째 지금 인터뷰를 했다. 예. 보수 쪽에서 그럼 오히려 중도 쪽에 자기 채널 소구하는 사람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예. 오히려 정규재 씨가 굉장히 넓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 역시 그 스타 유튜버들은 생각하는 지점들이 많이 좀 다른가 봅니다. 야 그런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했네요. 예. 요 정도 돼야 이제 유명 영화. 이제 이 정도쯤 되시니까 정규제 슈퍼 유튜버 정도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아마 예. 촬영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뭐 이랬을 수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들을 굉장히 강화시키거나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집을 꺾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혹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전 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대답도 했어요. 민주당이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정규재 씨가 네. 윤석열을 가감 없이 아무튼 비판하는 자세는 아마 대다수 국민의 마음과 동일한데 민주당을 또한 비판하는 모습은 놓지 않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놓지 않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잘못 있다. 윤석열이 이러는 데는 민주당도 잘못 있다. 이재명 대표도 잘못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법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게 또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동의한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당이 완전 무결하게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촛불혁명 이후에 개헌도 해야 됐고 세력 재편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요 이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도 좀 한 말씀이 있는데 뭔가 민주당이 무조건 다 맞다든지 예. 또 민주당만 맞다든지 과연 이런 걸로 네. 집권 이후에 성과를 빠른 시간에 낼 수 있을까? 그 이 엄청나게 그 격렬하게 부딪히는 정치 진영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서 네. 다양한 세력들과의 연대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 뭐 그런 연대나 연합을 하려면 민주당만 맞다. 이거 가지고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계신 거고 조금 미래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면 아마 집권을 해도 뭐 답답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한 유연함, 네. 뭐 겸허함 이런 걸 갖자 이런 태도에서 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고도에 설계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지금 소위 정치 평론가들 되게 여러 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민주당도 잘하는 거 없대. 민주당 혁신해야 된대. 밑도 끝도 없이 뭔 혁신이야 지금. 내란 세력하고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혁신을 왜 해?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혁신이 없대. 뭐야? 애플이야 뭐야? 민주당이 왜 모든 세대마다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계된 예. 질문이라고 봤다면 네. 이재명 예. 대표가 완벽하진 않다라고 대답한 건 굉장히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완벽하진 않아. 그래도 저희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풀어나갈 수가 있고. 네. 예, 그런 차원의 네. 말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대안을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얘기들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예. 일단 중요한 건 윤석열이란 이 벽 이게 모든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아무리 무수히 많은 대안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예. 기억, 그래서 죄송해요 말 끊어버려요. 아닙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맞아요. 내세우셨던 게 좀 국정 기조를 좀 바꿔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냐? 대화도 안 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법은 다 거부하고 그 단식까지 해본 거예요. 제 일당 대표가. 예. 그래도 안 된 거죠. 이런 과정은 또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때 국힘에서 뭐라고 조롱했는지 기억나시죠? 그 물병에 물 담아가지고 물에다 소금 타서 좀 드시니까 저거 사골 국물이라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또 네.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마셔 보려고 했던 취재가 있었던 걸로 알고 네네네 맞아요. 중간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맛을 보고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때 소금도 안 드셨어요. 소금 먹고 이러면 오해받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뭐 몇몇 또 이제 그 민주당 소위 뭐 이번에 이제 모 불쇼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누군가 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민주당 내부 세력이 뒤를 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구속되기 싫으면 우리한테 다 넘겨 이딴 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민주당은 잘못한 거 없다, 잘한 거 없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래서 박수영 씨가 또 예. 깨알같이 자기 그 단식한다면서 네. 그것도 이제 헌법과 법률 지키지 말라고 단식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면서 입법을 하는 예. 헌법기관이 법을 지키지 네, 말자고 지키지 단식을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의 막 엄청 사활 건 것처럼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조롱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갖고 이상한 쇼하고 빠지더라고요. 예, 5일 만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들의 이제 현실이고 네. 아까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정규재 씨가 예. 거리로 나가는 걸 좀 그만해라. 민주당이 툭하면 거리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물론 사실 이건 나가는 시민들도 너무 고통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일상을 거의 다 내던지다시피 하고 막 맞아요. 지역에서도 서울까지 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는데 일상의 침범이죠. 이걸 안 하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예. 최후의 수단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규재 씨 얘기한 거에 뭐 큰 틀에서 저희가 뭐 반대한 건 아니지만 예. 그거를 계속 못하게 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내란 선동 세력들 그리고 그 옆에서 반사 이익을 쪽쪽 빨아먹는 기타 후보 예. 이런 쪽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책임이 거의 99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권성동 저쪽 당 대표 원내대표 발언도 황당하던데요. 오늘 국회의장이 마흔역 임명해야 된다고 했더니 예. 권성동이 그 말을 받아서 임명하라고 하는 건 강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 헌재가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네.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력은 뭐냐? 국가기관의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법문이 돼 있거든요. 네. 그 법문이 없어도 따라야 되는데 법문에 아예 모든 국가기관은 거의 따라야 된다고 법에 명시적으로 박아놨는데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걸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게 직권남용이 되고 강요가 된다. 하지 말라는 거. 그럼 앞으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라든지 네. 예?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되는 너 거예요? 왜 나한테 강요해? 강요죄야. 너 강요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어요 저쪽 당은. 원래 원칙도 없고 거꾸로 서 있어요 지금. 아, 예. 진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좀 분노가 치밀으실 텐데 그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는 게 현 주소라는 게 이제 매일같이 보도될 때마다 야, 이게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좀 건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너무 이제 세 분 다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또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짧게만 저희가 다룰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우리 황희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매불쇼에 나가서 했던 그 발언, 네. 2023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에 가결표를 행사한 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검찰과 협력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이 주장이 논란이 됐었고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요거를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은 이제 김건희 씨 얘기를 잠깐 하기는 할 거거든요. 짧게 저희 끝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김건희 대통령설이 있었고요. 아하. 대통령 후보 출마설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왠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쪽 당은 왠지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지. 예, 요거는 이제 지라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로 원칙적으로 본다. 다만 근데 이제 이게 인용이 되면 김건희는 바로 대통령 후보로 간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의 이제 주장인데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탄핵 후에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외부 인사 등을 만나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다. 사법 카르텔을 동원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의 영향력, 김주현 민정수석의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의 어떤 즉시 항고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윤석열의 석방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라는 주장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건 여전히 김건희가 실세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마음은 불편합니다. 자, 박주민 의원님, 김건희 대통령 아니. 후보 출마설은 어떻게 보시고 김건희가 현재 그 김종대 전 의원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정보력으로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했을 거라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렇잖아요. 부정이나 부패는 네. 자기도 약하게 만들지만 상대방도 약하게 만들고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그 고리로 쫙 연결돼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 뇌물을 줬으면 네. 뇌물 받은 사람이 강자인 것 같죠. 아니요, 뇌물 받는 순간 다 발목 잡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김건희라는 사람도 수많은 부정과 부패의 고리들로 다 얼기설기 잡아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공천 같은 경우 부탁 받아서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야 뭐 이 사람 막 좋은 것 같죠. 예. 공천 받았다.
다 잡힌 거예요. 다 잡힌 거죠. 다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의외로. 아 김건희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약점 잡히거나 아니면 뭔가 고리로 연결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될 거고 예. 그런 것들로 영향력 행사할 수는 있죠. 네네네. 지금도 그래서 그 작업을 활발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검찰에서도 뭐 막 상상력의 그 상상의 나래 그 영역이지만 총장일 때 남편이 총장일 때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해줬다. 예. 그럼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다. 다 고리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요. 예. 그럼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거저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릴 정도라면 김건희는 어마어마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아니 근데 대통령 후보를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네. 어쨌든 윤석열은 탄핵되면 뭐 못 나가는 거니까 뭐 이제 감옥에 가는 거니까. 네. 근데 김건희 씨 개인이 받고 있는 이 어떤 사법 리스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선 후보 출마이지 않느냐. 그리고 첫 번째는 김문수로는 안 된다. 친윤에서 밀 수 있는 후보는 김건희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거 뭐 그냥 얘기할게요. 방송에 나온 거니까 정영진 피셜, 김건희 대통령, 오세훈 총리, 한동훈 서울시장 이런 맥락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본 겁니다. 예, 누가 그런 그림을? 아까 정영진 피셜입니다. 이거 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의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대 의원이 언급한 영향력, 네. 지금까지도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거고 이 사법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거다 검찰에게 이제 그런 대목에 대한 해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네. 뇌물이 주고받거나 뒤로 뭔가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면 예. 두 사람이 동시에 강자가 되면서 약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움켜쥐게 된 거고요. 예. 다만 이걸 자꾸 휘두르려고 들면 한쪽은 억하심정이 생깁니다. 이거 뭐나 약점 좀 잡았다고 날 너무 휘두르려고 하네. 근데 저는 김건희 씨한테 이런 식으로 쌓여진 원한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 대선 출마 여기까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까 그 기타 씨보다 네. 이게 더 좀 뭐랄까 좀 쓸데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다만 저는 당명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예. 뭐, 국민의힘으로는 좀 안 돼요. 이미 국민의힘은 네. 보수한테 다 뜯어 먹혔기 때문에 아. 그분들한테 다 완전히 컨슘 당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워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나라의 최고다. 예. 에이스당 어때요? 저 같이 잡지 말아주세요 좀 제발. 여기 아 좋은 말이잖아. 왜? 에이스가 왜? 에이스. 아니 네. 실제로 그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가 과거에. 아 그 단어 좋아하시는 것 같다. 아 여기 모인 젊은이들 다 에이스급인 것 같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 네. 예,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 황희두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뭐 사법 리스크 털려고 한 건 그거 기타 후보랑 똑같고요. 거기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예. 제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예. 첫 번째 공약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조선일보 폐간. 그 목숨 걸었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좋네. 아, 좋다, 그래서 좋다, 조선일보 좋다. 폐간. 두 번째 그거는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한동훈 구속. 그냥 거기도 지금 엄청 싫어하잖아요. 예. 한동훈 구속. 세 번째 네. 윤석열 사면. 요거 외쳐라. 예. 그걸로 이제 대선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예, 좋네. 좋네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아, 예. 예. 세 분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법률적인 이슈를 이렇게 막 우리 박주민 의원님보다는 잘 알진 못하지만 여러 이제 방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방송을 여러 번 이제 거듭하면서 이게 뭔가 방송에 부적합하지는 않은데 위험한 발언이 나왔을 때는 딱 캐치해가지고 정정하는 능력이 기가 막히거든요. 세 분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일단은 오늘 이제 검토가 됐고 법률적 검토가 이미 내부적으로 됐고요. 정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표현의 강도도 딱 적당했던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오연호 대표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보다 마지막 이야기 때문에 예. 거평님 다음에 이제 혹시 리스트에 오르지 않을까? 리스트에는 오를 수 있어요. 네, 네. 뭐 하지만 수거 대상.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 성립되지 아, 않는다. 그쵸, 그쵸. 예, 성립되지 제가 않습니다. 대한뉴스를 괜히 변호사랑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잡혀가고 싶진 않거든요. 예. 예, 같이 먹고 살자는 의미에서 우리 박주민 TV 또 알림이 황희두 그리고 대한뉴스까지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오마이뉴스 정치 라이브는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과 방송하고 있습니다. 비관의 시대, 야만의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낙관과 희망을 좀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요일 정치 라이브는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세 분 다 늦게 보내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